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언제? 여름이구나. 자주 하고 싶으시죠? 너무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더 오랜만에 네, 여름이 되었네요. 제가 봄에 한 것 같은데 아닌가? 그 봐요. 너무 뜨문뜨문하고 계시죠? 사계절에 딱 맞게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역시 또 우리가 다 같이 모였는데 오늘 제가 뭘 할까? 제가 급히 바꿨어,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원래 계획되어 있던 뇌 건강, 뇌 영양학에 대해 하려 하다가 요 근래 자꾸 제가 머릿속에 맴도는 저 탈중앙화란 단어 때문에 이거 흔히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이슈잖아요. 요즘. 그죠. 22년도에 이제 유행이라고 검색어, 금융계에서 검색어가 이제 21년도에 NFT라면 22년도에 탈중앙화, 디파이 금융, CFI, 디파이 들어보셨어요? CFI는 중심화된 금융이고, 예전 기존의 금융이었고, 디파이는 그 탈중심화된. 근데 저게 단어를 탈중심화라고 썼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좀, 저걸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개별화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췄거든요.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걸 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저쪽으로 이렇게 저 찾아보다가 물론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죠. 모두 다 개별적이고 나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 요즘 와서 그럴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만 그냥 이런저런 그냥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을 막 갖다 넣어봤어요. 어쨌든 오늘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정리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여기저기 그냥 담아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구경하러 오셨다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소개를 안 하고 지금 막 들어가고 있죠. 저 이게 지금 중심적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데. 네. 탈중앙화라서. 네. 그렇죠. 머리가 지금 굉장히 분산돼 있어요, 지금. 한 곳에 모이질 않아. 어떤 분이 오셨죠, 오늘? 네, 저는 더덕입니다. 기필입니다. 묵은지입니다. 분홍소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나는 중심화가 좋다. 나는 분산형이 좋다. 어떤 게 좋아요? 물론 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맞아요. 그래도 뭐 대체적인 나의 성향상. 제가 이게 40대 중반 이후로 바뀐 것 같은데 예전에는 체제 순응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심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스타일. 네. 근데 이젠 안 하고 싶어가지고 안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탈중심화를 벗어난 게 이제 제가 요즘에 저의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분은? 저는 아직까지 혼자는 무서워요. 중심화. 네, 또 다른 분. 예나 지금이나 독고다이.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여기도 늘 한결같이. 한결같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체제 순응적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국가에서 돈 준다면 얼른 줄 서가지고 돈 받아야지. 그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방금 미더덕 아니죠. 제가 미더덕이죠. 더덕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것도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체제에 순응하고 중심에 뭔가 했을 때 잘 따라가는 편이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하는 그렇게 내가 이제 독고다리 바뀌는 거는 약간 그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 배짱도 좀 세졌고 아니면 넌 말 듣기 싫어지고 이런 느낌도 아닐까. 저는 또 이런 느낌도 있어요. 예전에는 되게 그 체제가 이상적이고 제대로 됐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 약간 그 신뢰를 하는 게 있었어. 근데 지금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신뢰가 다 그렇죠. 이리저리 이게 체제라는 것이 꼭 옳지만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거를 꼭 따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식이 되면서 지혜로워지면서 내 주장도 강해지고 그래서 오너들이 연식된 사람 안 뽑는 거야. 맞아. 굉장히 지금 분홍소금님은 굉장히 어리신 거야 지금. 그런가요? 또 좋게 해석해 회사에서 주시네. 뽑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안 뽑아.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중심화되어 있는 사람처럼 맞아, 맞아. 보이지만 또 내면은 이제 탈중앙화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맞아. 되게 묘하게 묵은지는 되게 묘하게 항상 이렇게 잘 중심적으로 향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독고다이예요. 절대 뭉쳐지지 않는 베트남 쌀 같은 밥그릇에 있지만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맞아요. 하여튼 오늘 그런 느낌으로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저기 제가 써놓은 거 이제 그냥 다오라는 그 센트럴라이즈드, 디센트럴라이즈드 그림이 딱 보이시죠? 예전에는 저렇게 중앙으로 모였던, 중앙에서 뭔가를 하면 내가 함께 방향을 맞췄던, 근데 지금 디센트럴라이즈드, 저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애니어그램 6번 유형으로서는 저게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어. 어쩌면 저게 불안정한 그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저 불안정함이 오히려 개방적이고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저게 또 엮여 있다는 것 때문에 또 일면으로는 또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기도 보면 제가 여러 가지 그냥 그림들을 갖고 온 게, 최근에 제가 탈중앙화 분산형 치면 다 저거밖에 안 나와요, 그림이. 제가 생각했던 컨셉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거밖에 안 나와. 아, 진짜? 네, 왜냐면 저 이제 지금 메타버스랑 뭐 그 토큰 경제랑 블록체인 시스템이랑 이런 것 때문에 나온 단어기 때문에 저런 그림들, 디파이, 뭐 탈중앙화된 앱, 그리고 NFT하고 P2E 게임을 이용해서 뭐 어떤 비즈니스 연결된 저런 형식들 자체가 전부 다 분산형이기 때문에 저런 그림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웹 3.0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다가, 그러면 도대체 얼마 동안이나 이 중앙 집권적으로 갑자기? 독재가 나왔어. 독재. 뭐야? 굉장히 중심적이죠. 그러네. 1인 중심적이죠. 네네. 그래서 그 기원을 좀 뒤에 가면 그 기원을 좀 찾아봤었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이제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같은 경우 49년, 50년 정도 집권을 하고, 대만, 북한 같은 경우도 김일성이 저렇게 오랫동안 집권한지 몰랐네. 더 오래 살았으면 더 했겠죠. 맞아. 죽어서 저기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계신 분들은 수명이 짧아서 저기서 끝난 거지. 그러니까 저분들의 동호회들이 있더라고요, 또. 동호회? 저분들 동호회가 지금 푸틴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이제 뭐 또 동호회 최근 탈퇴하신 분, 일본에 계신 그분도 동호회 들려고 하다가 그만두신 분. 우리나라에 있다고요? 아베. 우리나라에도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말고. 우리나라도 계셨죠. 일본. 그분도 계셨죠. 수명이 끝난 거죠. 아니 동호회가. 동호회 계셨죠, 한 분. 우리나라도. 동호회 가비하셨죠. 그렇죠. 한 10년 지나면 다 동호회 멤버지 뭐 저렇게.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게 이제 권력에 대한 욕구일 건데, 그 권력에 대한 욕구, 제가 탈중앙화, 개별화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모여있는 중앙이 되고 싶기도 하고, 나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나의 개별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기도 하고, 이것들이 엉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거는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도대체 누가. 여기서 저는 좀 여기 뒤에 나오는구나. 얘기 듣고서 얘기할게요. 저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해왔나. 사람들의 이제, 고대 국가에서는 저렇게 군장 국가, 부족 국가, 부족끼리 모여있는 약간, 지금으로 치면 오히려 분산형 국가 같은? 그러다가 그게 이제 연맹으로 됐죠. 그러면서 12세기, 10세기, 십자군 전쟁 이전까지 이제 그 교황 중심으로, 종교 중심으로 모이게 됐었죠. 그러다가 교황권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왕권, 신수설 이런 거 나오면서 왕권 중심으로 모이게 되다가 15, 16세기 르네상스 지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그 이전에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자아에 대한 개념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분명히 의식이 다 있었을 텐데, 그 이전에도. 그게 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엄마랑 나랑 경계가 없이 모호하게 이게 나인지 바뀐지 모르는 그 상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원시부족의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게 경계가 모호하고 네가 나인지 내가 너인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이제 의식이 깨어나고 나서부터는 이런 뭐 권력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로 분열되기도 하고 집합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저 얘기를 넣었거든요. 아, 진짜? 난 스마트한 거야 이랬어. 오. 뛰어나십니다. 저도 공생과 개별화에 대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한 사람으로 봤을 때 공생 단계와 개별화 단계 이렇게 의식이 자라나오는 과정이 봤을 때 지금 21세기니까 이 세기별로 쳤을 때 어디쯤부터 한 15, 6세기부터 사람들이 조금 깨어나기 시작하는 계몽 되면서 그래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가 다시 닫히는 시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르네상스가 일어난 시기가 13세기? 요 정도 즈음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개별화가 일어난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앞에 중세, 교황 중심의 중세, 그때가 이제 탈중앙화가 아니라 센트럴라이즈드 그쵸. 된 형태였다가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탈중앙화가 일어나면서 그쵸 한번 뒤집어지면서 네, 아까 미대장님이 얘기했던 예술이나 이런 게 막 발전을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16세기 넘어가면서 프랑스가 제일 먼저 가장 강력한 전제군주제로 넘어가거든요. 나폴레옹이 다시 잡죠. 맞아요. 나폴레옹 말고 그 전에 루이 루이가 루이 잡고. 집안이 일어나면서 네. 좀 약간 앞인데 많이 그 즈음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중앙 집권이 돼요. 근데 문화적으로는 어떠냐라고 묻는다면 르네상스가 발달했었던 이탈리아가 훨씬 더 문화적으로는 앞서요. 예술, 문화 이런 건 훨씬 앞섰는데 그럼 군사력은 어떠냐라고 질문을 하면 군사력은 프랑스가 앞서요. 센트럴라이즈가 돼버리면서 그래서 프랑스 지배하에 들어가요. 나폴레옹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은 이태리 반도 앞쪽에 있는 섬이 2개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섬이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3개라고 해야 되나? 시칠리아까지 합치면 거기가 코르시카인데 이게 원래 이태리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폴레옹이 쳐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게 나폴레옹 전이죠. 프랑스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나폴레옹의 국적이 이태리였다가 프랑스가 된 케이스예요. 하여튼 그런 케이스인데 어쨌든 간에 중앙 집권이 시작이 되면서 그들이 군사력은 강해요. 그게 아마 한 200년 정도 16세기, 17세기 그렇게 가다가 다시 디센트럴라이즈가 그렇죠. 되죠. 한 번 또 뒤집어지죠. 네. 이게 그러니까 흩어지면 불안하고 뭉쳤다가 뭉치면 불편하고 흩어졌다가 맞아요. 그 말이 그러네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공생과 개별화의 단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점진적으로 개별화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게 약간 애매해요. 역사를 보면 그게 개별화 쪽으로 가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사실은 원시부족 상태가 가장 개별화 상태거든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 집단 내에서는 뭐 네가 나고 나가 너고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으나 훨씬 더 개별화돼 있었고 지금이 훨씬 덜 개별화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게 교통이 발달하고 뭔가 오갈 수 있는 게 늘어나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인간의 의식적인 게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참 애매한 것 저도 같아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대 국가에서 개별화의 개념하고 지금 20세기가 지난 다음에 개별화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긴 해. 그때는 우리가 뭐 말씀하세요? 맞다고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물론 한 바퀴 돌아서 개별화하지 알겠지만 이게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해보면은 그런 거예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인간의 의식은 자꾸만 개별화되려고 노력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객관적인 예를 들어 잣대를 갖다 대면 지금이 훨씬 더 센트럴라이즈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조금 그러네요. 양쪽이 맞아요. 다른 결이네요. 의식은 개별한데 이 뭔가 문화적으로 생활 양식으로는 다 막 BTS 좋아하잖아. 글로벌리 다 같아져 버리네요. 고대 사회에서는 자연 상태죠. 그냥 내추럴 상태. 그냥 야생의 상태.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건 아까 말씀 나눈 거고. 그래서 이런 혁명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한번 이렇게 아까 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심에 이 몰렸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저런 혁명기가 어쩌면 사람들이 한번 나도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 나도 사람이야. 하고 이제 이탈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을 분출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거가 좀 구체적으로 있을까 참정권에 대해서 봤는데 특히나 이제 제가 뭐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잘 모르지만 저렇게 특히 여자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저런 그 권리, 인권 중에서도 특히 여자에 대한 인권들이 있었잖아요. 발표는 드러나지 않았지.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네. 남자만 계수하고 여자는 머리수도 안 재고 아이들도 그 수에서 없고. 그래서 예전에 인구 그러니까 센서스한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거기엔 당연히 노예도 안 들어가 있고 애들도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성은 더더욱 안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도시의 시민이 몇 명이었다 그 뜻은 남자가 군역을 질 수 있는 16세에서 뭐 대충 60세를 잡으니까 그 사이에 남자 시민의 수. 이게 숫자가 그거밖에 안 필요했네요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군사 뭐 세금 이쪽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사람으로 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센서스를 할 때. 그러니까 그 노예제 사회 같은 경우는 노예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생각하더라고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수단이 있는데 홈이나 곡괭이나 망치나 돌이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수단이 있고 움직이는 수단으로는 뭐 돼지나 소나 말이나 노예가 있다. 이렇게 정말 그렇게 물건처럼 진짜 너무 놀라운 나도 보다 보니 그냥 우리 생각하기에 노예 지금으로서 상상하기도 힘든 정말 노예라는 게 인권 상상하기 힘든 정도로 취급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그래도 노예보다는 여자들이 조금 더 그렇게 의식이 빨리 올라온 것 같은.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뉴욕에서 저기 아마 1900년 초인 것 같아요. 저기 써 있네요. 참정권 때문에 우리도 소리를 내게 해달라 하고 여기는 지금 1914년 런던에서 그 시위하다 붙잡힌 에멀린 팽크허스트라고 여자분인데 이분 말고도 밑에 그림 보시면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분은 이분은 영국인인데 국왕 조지 5세가 참관하는 그 경마 대회에서 말이 달려오는 그 앞에 뛰쳐나가서 이제 몸을 던져서 죽은 거죠. 많은 여자분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자기 몸에 불 지르는 것 같은 그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서프러제트인가 저 여자분도 잘 모르지만 보니까 영화가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저렇게 해서 내 목소리, 나의 권리, 약간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세기 전체를 인간으로 봤을 때 조금 나에 대한 자아에 대한 자의식이 올라오고 있는 시기가 아니었나. 15, 16세기에 뭐 문화예술 작품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이건 조금 더 의식적으로 나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 보셨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참정권 주어진 게 120년 만이라더라고요. 되게 놀라워 진짜. 아직도 저 서남아시아 쪽에서는 진짜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비참하게 살고 있는 여자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랑 그때도 제가 방글라데시 얘기도 드리고 잠깐 했었지만 왜냐하면 생산수단 자체가 여성들한테 없어요. 서남아시아의 생산수단이 뭘까요? 석유예요. 그쵸. 석유니까
당연히 왕족 외에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권력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인권이란 개념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왕가에서 사우디 같은 경우 왕가에서 다 먹고 살라고 다 주니까 환경을 그 상태에서 인권을 주장할까요? 왕가가 없어지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없고 내가 못 사는데 그렇죠. 거기서 인권을 주장할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1차원적인 인권에서는 경제 활동과 경제 활동이나 생산적 활동과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원적인 그 국가의 상태라든지 세계 경제의 상태라든지 그때는 여자를 생산적인 수단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지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 사회가 발달하고 세련화됨으로써 그 문화 예술도 이제 이제 대두되고 그리고 여성, 아이, 그 취약자들, 취약계층들 그리고 소수자들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 목소리를 듣게 되니까 좀 더 이들이 자의식이 강해지면서 이제 투쟁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치면 왜 지금까지 있었을까? 그 전에는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여자들도 소수자들도 그들의 다수의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대다수의 생산적인 활동을 하던 그들에 대해서 우리도 생산을 하지 못하는 이 사회적 경제 구조에 그게 맞아 라고 동의를 했다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생각할 일부가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일부가. 그렇죠. 생각한 일부들이 저렇게 이제 혁명을 선봉에 서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그게 사실은 디센트라이즈에서 시작을 한 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혁명이 성공하려면 센트럴라이즈 돼야 돼. 그래서 항상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던 거예요. 탈중앙화를 외치고 개별화를 외치는 거 저도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게 성공하려면 중앙화 돼야 돼. 그 얘기를 역사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민중봉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한 민중봉기가 있고 실패한 민중봉기가 있는데 차이가 뭔가를 보면 누군가가 그걸 조직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성공해요. 그게 없으면 성공을 못해. 그럼 이게 중앙화야, 탈중앙화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역사적인 이제 뭐 어떤 사건들을 봤을 때는 맞는데 저는 좀 앞으로는 의식. 좀 다른 모양으로 사람들이 개별화되면서 탈중화가 되지 않을까. 예를 탈중화가 왜냐면 지금 제가 뒤에 썼지만 여기 썼지만 지금까지는 사회적인 기여 요소들이 교육이라든지 의식의 혁명이라든지 상거래 자본 축적이라든지 뭐 생산성 그리고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 그리고 통신과 미디어 발달해서 서로 뭔가가 연락이 되면서 뭔가를 하나의 이벤트를 일으키면서 뭔가 변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 미디어나 기술의 발달로 그런 식의 집중화가 필요할 이게 뭔가 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의 집중화가 필요할까? 그냥 저 말단에서부터 개별적으로 가버리지 않을까? 뭉쳐지지 않지 않을까? 그 자체로 그냥 디센트럴라이즈 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거라는 생각은 저도 들거든요. 저도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한 200년 후 정도 되면 그렇게 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런 개별의 의식 수준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야 될 거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럼 맞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70억 인구가 그래도 제 생각에는 예전보다는 전체 평균을 봤을 때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의식혁명에 그거 나와 있는데 전체 그 개별적인 사람들의 의식을 그걸 이렇게 수치화했잖아요. 그 책에서 보니까 인류 전체가 한 5 정도 올랐더라고요.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조금 올랐네. 우리가 또 어디에 속해 있는 따라 다르겠어요. 그러면 그게 앞서 나가는 선진국하고 또 뭐 중진국이랑 또 아직 개발 안 되고 있는 그런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이 다양해지겠네요. 생각해 보면 오히려 선진화되고 의식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국가나 어떤 그런 지역에서는 점점점 더 그럴 때 어떤 개별화 일이 성향이. 지금까지 역사에서 일어났느냐 하면
의식화가 되면서 개별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꼭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중앙 집권화된 세력이 군 세력이 강해요. 일사불란하게 한마디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게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그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흔히 얘기하는 문명화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태리가 르네상스로 훨씬 문명화돼 있었고 모든 유럽이 이태리의 도시국가를 동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식한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 안 되지만 그 당시에 무식한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가치 의식화가 같이 올라가지 않고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아닌데 누군가가 아까 보여주셨던 장기 집권하는 누군가가 정말 효과적으로 확 휘어잡으면 중앙 집권화 시켜버리면 그들이 무력으로는 셀 수밖에 없거든요. 전쟁이 없어졌다고 하나 없어진 거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아, 그게 또 좀 염려가 된다. 너무 개별화돼 있으면 오히려 그 뜻은 아니에요. 저는 다 같이 의식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개별화가 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민주주의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균형이 안 맞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각은 개별화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 사실은 공감을 하는 쪽이죠. 근데 역사를 보면서 아픈 역사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뿐이죠. 맞아. 만약에 전 세계를 하나의 무대로 봤을 때 한쪽 지역은 굉장히 선진화되고 문명화되어 있고 한쪽 지역은 아직 개척되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 뭐 이러저러 생각을 우리가 이제 여기 살고 이 시대에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또 더 와닿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저도 오늘 아까 운전해서 오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가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서남아시 살고 있거나 지금 뭐 어디 에티오피아 살고 있다고 하면 과연 어디쯤에 와 있고 생각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꼭 그렇지 않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봉소금님 괜찮죠? 아니, 지금 안 괜찮은데? 재밌게 해주세요, 빨리. 이제 그림 보세요, 그림. 네. 되게 재밌는 그림만 갖고 왔어요, 저렇게. 저게 계속 저는 그래서 중간에 저 분산형이 지금의 약간 저게 저런 과정이 하나 있지 않을까. 저게 일종의 국가로 봤을 때 뭐 지방자치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완전히 개별화되지는 그만큼의 역량이라든지 기반이 안 되니까 점조직처럼 저렇게 흩어져서 있는 형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균형이 뭐 말이 많고 탈이 많고 하는 게 어떤 과도기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생과 개별화의 단계에서 그 진행형 그러면 인류가 저렇게 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맞나? 거꾸로 갈 것인가? 순환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나 추가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탈중앙화라고 해서 서로 간의 연결이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림처럼 연결은 돼 연결이 있는 되어 거예요. 있죠. 근데 문득 생각이 난 게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 어쩌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들은 끊어져 있는 탈중앙인가요? 연결되어 있는 탈중앙인가요? 그러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개별자로 존재하는 건 좋아. 이해 안 된대요. 한번 생각해보자는 네. 거야. 개별자로 존재하는 건 좋아.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른 생각하는 것도 좋아. 근데 서로 소통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아까 서로 저 말했던 연결돼 있는 분산형 거예요. 약간 점조직 같은?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컴퓨터를 얘기해 들어볼게요. 컴퓨터를 예전에 누가 인터넷에 연결해서 썼나요? 아니죠. 거의 따로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가 개별적으로 작업을 안 해요?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 연결돼 있죠. 이게 이상적인 탈중앙화의 그렇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까 말했던 그 개별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 개별이라는 단어랑은 좀 다른 문제, 좀 다른 뉘앙스인 것 같아요. 저 아까 마지막엔 탈중앙형 저 그림, 저 성냥개비 연결한 것 같은 저 저것도 그림. 네트워킹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고립된 개별화의 느낌은 아닌 거죠. 그 뇌세포가 연결돼 있지 않고 뇌세포들이 지각도 따로 놀면 따로 이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롯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기는 무리죠. 그렇게 될 리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대들, 10대들이 아마 저런 모양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예전에 가수들 그룹 막 둘이나 셋이서 이제 트리오나 뭐 이렇게 가수들이 있었다 하면 예전에는 그 팀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따로또 같이 프로젝트 팀을 만들고 이합집산해서 이렇게 유닛으로 하고. 네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꼭 가야 돼가 아니라 조금, 좀 다른 생각을 해서 그때 나는 그게 되게 놀라웠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따로 막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게 사고의 전환을 그렇게 해가는 게 어쩌면 우리 인류에서도 우리 또 지금 현 시대에서도 그런 걸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불편해하지만 끝내는 혼자 있을 수 없는 그 고립감을 또 제일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제일 두려워하고. 외로운 건 못 살지 또. 그래서 뭉치지도 흩어지지도 않는 애매한 양팔 벌려서 이렇게 걸쳐놓는 저런 느낌으로 있지 않을까. 근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좀 많이 오면 저렇게 되죠. 관종, 자아도취, 나르시시즘, 자아정착. 아, 나 저거 만들어서 힘들었어요. 자아정체가. 뭐가 힘들었어, 뭐가. 저 동그라미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요거만 만들죠. 앞에 건 아니고. 이것만 만들었어요. 글자를 저 안에 더 동그라미 안에 안 써지는 거 글자가 원래 써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써줘. 안 써져서. 그냥 클릭하면 타이핑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 동그라미에다 글자 올린 거예요, 지금 굉장히 힘들게. 진짜? 동그라미 옆으로 가면 어렵겠다. 글자 안 따라가요. 저기 자아정체가 이거 잘라주세요, 이거. 조금 안 얘기는. 맞아요. 뭘 자아정체가. 잘라? 글자가 좀 튀어나올 것 같아. 자세히 보면. 좀 좁더라고요. 동그라미 어떻게 했지? 좁아가지고 방 바꿔야 되는데 방송 못 바꾸고 하여튼 그랬어요. 저 몸 느낌인지 알겠다. 자세히 보니까 그런데 중앙에 안 들어가 있네. 방만 따로 가요, 나중에. 센트럴라이즈 안 됐어요. 어쨌든 저거는 산만형이에요. 분산형 아니고. 우리 비슷한 용어 같지만 조금씩 달라요. 오, 진짜 그러네. 산만형과 분산형은 다르네. 산만형은 완전히 따로 노는 거고 분산형은 연결은 돼 있는데 따로 노는 거고. 전체로 봤을 때 아마 산만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화의 말이 아닐까. 그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고립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기주의는 완전히 자기만 보는 건데 개인주의는 나도 보지만 전체를 안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알고 안 보는. 알고 적당히 조절하는. 적당히 보는. 그러니까 지금 취향 공동체로만 모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적당한 흔히 거리감. 얘기한 탈중앙화가 맞는 것 같고 연결은 되어 있으나 개별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많이 강화되면 왜 이제 열어놓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뭐 미움받을 용기하면서 내가 중요해 하면서 하니까 이제 과하게 가다 보면 물론 심리적인 병리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치면 저런 관종이라든지 나르시시즘이라든지 자아도취라든지 저런 단어가 이제 슬슬 튀어나올 수 있죠. 이제 그 너무 많이 될 수 가는. 있죠. 근데 그 속에서 열등감, 우월감 느끼잖아요. 그쵸. 가지고 있죠. 계속 느끼죠.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트렌디한 거군요. 생각해보면 오히려 중앙집중식 때는 우리가 소통의 개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한 곳만 바라봤기 때문에 오히려 너도 쟤를 바라보고 나도 쟤를 보고 너도 MBC 보고 나도 KBS 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둘 간의 질투는 없었어. 우리 둘 간의 우월감. 어차피 연예인들 나랑 거리가 멀고 쟤들이 맞아. 예쁘고 다리도 길고 난 어차피 안 되는데 너도 안 돼 나도 안 돼. 같이 이제 동병상련인데 지금은 얘가 조금 더 예쁜 길어. 모습으로 좋은 데 가서 인스타에 올리고 근데 이러면서 더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정신적 피로감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등감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화되고 쳐다볼 곳이 옛날에 한 곳이었지만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너무 많이 여기저기 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한 곳만 하면 되는데. 맞아.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미대덕님은. 그러니까 중앙만 바라보면서 있었던 것이 끊어지면서 서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의 이제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처음으로 만들어진 관계는 좀 부정적인 의미.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뭔가 중앙화된 데서 손을 놓아지면서 분산형 되면서 이제 용수철이 튀어오른 것처럼 과하게 이제 튀어올랐을 때 이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이제 가지 않을까. 지금 조금 SNS 스마트폰 나오고 1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SNS 발달하면서 과해지는 것들이 지금 저런 식의 어떤 심리적 현상들이 아닐까. 자존감이 오히려 흔들리고 예전까지만 다 멀쩡했는데 갑자기 자존감 더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되게 예전에는 왜 이런 속담이 있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게 이제 근데 가족들. 그 사촌 자주 못 보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근데 이제는 사촌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앞집, 사람들이 뒷집 다 뭐. 이웃사촌. 그냥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까는 체제 속에서의 뭐 개인적 심리라 말할 수 없지만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심리적 상황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게 왔으니까 시대적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럽겠다 사람들이. 이게 아주 막 먹고 살기 힘든 나라는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이 막 그랬잖아요. 자살이 어딨어. 그럴 겨를이 없지. 막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고 막 비교할 새가 어딨어. 막 우리 애 입에 먹을 거 들어가야 되니까. 언제 우울해 지금. 우울할 새가 없어. 우울 이런 거 없지 뭐. 그랬는데 이게 약간 잉여의 시간이 생기고 내가 나를 생각할 여유가 생겼을 때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없다면 그럴 뭐. 여유를 주면 안 돼. 맞아. 예전에 그러니까 뭐지? 예전에는 고민의 거리가 박스권이었다고 하면 주식 관련된 얘기하면 가슴 아픈 사람 많습니다. 고민의 진폭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너랑 나 비슷하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고민의 진폭이 다들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잉여의 시간 때문에 반찬 걱정은 늘 하시죠? 그래도 뭐 먹을까는. 그렇죠. 근데 없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뭘 먹을까 하는 거랑 먹을 게 없어서 얼마 뭐 먹지 하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먹고 살 게 없을 때는 뭐 먹지? 그러면 일단은 포대로 밀가루 하나 사서 오늘 수제비, 국수 막 이러면서 그냥 무조건 뭘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무슨 재료를 사서 오늘 뭘 식탁에 올리지가 고민거리인 거지.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옷도 그러네요. 옷을 그냥 1년 내내 똑같은 거 입으면 됐었는데 교복이었는데 지금 최대한 노력하는 게 일주일 교복이잖아요. 일주일 교복 우리 집밖에 없어요. 누가 요새 일주일. 저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주 원시적인 상태의 인간과 지금의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같지만 원래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다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시간과 공간과 문명으로 열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